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세계를 바꾼 탐험가들 그리고 손둥동굴 요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손둥동굴이라는 곳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 미지의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손둥동굴을 5명의 남자가 파헤치는데 여러분 이 살딩크라고 불리는 베트남 레전드 그리고 대한민국도 2002 월드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박항서 감독님이랑 우리 안정환 선수, 추성원 선수 그리고 김남일 감독, 김동중 씨까지 5분이 이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300만 년 전 야생 탐험. 이게 오늘이잖아요. 조금 있다 저녁 8시 40분에 첫 방송을 한답니다. 요거 보시고 난 다음에 직접 가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왕 그냥 보시는 것보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여기 믿어 의심치 않는 분 2분이 있습니다. 많은 체육인 출신의 예능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는 분 2분이 안정환, 추성훈이에요. 저는 안정환 감독과는 방송을 몇 번 했었는데 진짜 웃기거든요. 별 멘트 안 해도 마디가 탁탁 살아있는 분이고 저는 추성훈 씨가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색한 한국어 말투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안 박으로소 이런 거. 네. 콜라 마시고 트림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박항서 감독을 예능에서 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아닌가요? 베트남 예능은 몰라도 한국 예능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 하면 이제 이 베트남 대표팀에서의 모습도 생각이 나지만 공인 월드컵 때 황선홍 지금은 감독이 네네. 골을 넣고 나와 한 다음에 딱 껴안는 게 박항서 코치였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전혀 농담 같은 거 안 하실 분 같은데요. 약간 느낌상. 네. 근데 웃음은 많으세요. 아. 웃음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K리그에서 감독하실 때 중계를 찾아가면 가끔 뵀었거든요. 그럼 뵀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정훈 지금은 현 감독 그때 당시 해설위원과 같이 호흡을 맞췄었는데 재밌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비방용입니다. 이거 보면 스크린에 나오는 모습하고 네. 실제 모습하고 같은 분이 진짜 천사야. 그렇죠. 네. 혹시 바깥의 모습과 지금 방송에서 모습 박사님은 좀 다른 편이신가요?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 생각했을 때 교수님은 같으신 것 같아요. 저는 내설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아유, 왜 그러세요? 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채팅도 많이 쳐주고 계시고, 이 300만 년 전 야생 탐험, 손둥동굴, 이 프로그램이 첫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탐험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둥동굴이 뭐냐? 저는 이제 제가 약간 눈이 손만 보면 사실 손흥민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손 보고 손흥민?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손둥동굴. 여기가 일단 어딘지부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손둥동굴은 보니까 또 되게 최근에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디에 붙어 있는 건가요? 이 베트남에 있는데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많이 안 알려진 곳이죠? 네. 교수님도 처음 보신 곳이고. 네네네. 박사님은 이렇게 익히 아니요, 저도, 되게 최근에 알려진 그렇죠. 데잖아요. 저도 잘 몰랐고 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처음 현지인이 발견했는데 네. 나중에 찾아가려니까 본인도 못 찾았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예 생짜로 처음 본 곳이니까 다시 가려면 저는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고서 지하 몇 층에 주차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몇 층이었지? 5층인가? 봐보면 다 6층이고. 그럼요. 이런 것처럼 동굴도 새롭게 발견되다 보니까 좀 생소한 곳이라 다시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여기가 엄청 컸대요. 그러니까요. 네. 발견된 게 2009년이래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영국인 탐험가가 그렇죠. 발견을 한 거고, 그러니까 1991년에 처음 봤는데 2009년이면 거의 20년 동안 다시 못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니까 정말 완전히 숨어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발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네요. 손둥동굴, 손손동굴. 근데 손둥동굴입니다. 손둥동굴. 이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동굴하면 생각나는 게
석구랑. 네, 그건 뭐 동굴 동굴이 아니잖아요. 동굴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거 뭐 이게 그런 거 뭐 왜 만장굴 만장굴 단양의 고수동굴 뭐 그 정도. 예. 근데 거기도 규모가 뭐 엄청 크고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분명 석회암 동굴일 텐데 예. 석회암은 물에 녹으니까 어허. 안에서 이제 수맥이 호수 같은 게 형성이 돼요. 네. 강 같은 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의 고구려 땅이 원래 석회암지대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옛날에 산성으로 버티니까 네. 중국에 쳐들어올 때 네네. 산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그죠. 왜 못 버틴다 그랬더니 저 지대는 희한하게 산 밑에 물이 있다. 물 있는 동굴이 큰 동굴이 있어서 어. 거기다가 이제 해서 물을 조달하기 때문에 산성에서도 문제없이 버틴다. 아. 고구려를 먹어 살린 게 사실은 이런 동굴이다. 지금도 그 만주 고구려 쪽 지역에 가면 아마 이름이 수동일 텐데 네. 거기 큰 동굴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 단양 고수동굴 같은. 네네네네. 되게 항상 물 있고. 근데 이런 석회암 동굴이 탐험하기 힘든데 이거 진짜 하셨다. 진짜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거기 그 단양 말고 영월 이쪽이 맞아요. 그 석회를 많이 아. 채굴하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아, 영월에도 그 종유굴이 있고. 굴이 있고. 네네. 근데 종유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되게 네네네네. 많습니다. 네. 그 동굴하면 저 생각나는 건 그냥 아주 그 추상적인 거. 박쥐 사나? 아니면 시원하다. 그다음에 하면 울리고 이런 거 말고는 별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동굴 탐험이 생각보다 힘든 게 네. 육해공을 다 해야 돼요. 락클라이밍도 해야 되고 네. 뭐 잠수복 입고 뭐 이렇게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잘 부서져요. 그 석회질이다 보니까 네, 좀 약간 무른 거죠? 네. 이게 진짜 옛날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말씀하신 단양 쪽 영월에 네. 석회암지대가 동굴이 많은데 네. 이 못 찾는다는 게 입구가 그냥 조그만 데가 있는데 어. 수직으로 떨어지고 이런 데가 많은데 이렇게, 네. 여기도 옛날에 사람이 살아서 이거 고고학 발굴할 때 많이 썼어요. 우리 옛날 6, 70년대 네. 저기 무장공비 이런 거 할 때 또 군부대가 이거 야들이 숨는 데가 돼. 동굴이 많다고 다 메꿔가지고 네. 그것도 다 그 고고학하는 분들이 파가지고 들어가서 많이 건졌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무장공비를 기억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90년대 그 강원도 무장공비 네. 그거를 어렸을 때 뉴스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강릉 잠수함. 강릉 네 맞아요. 그 정도 말고는 근데 김신조. 이 석회암 동굴이 사람이 왜 사냐면 네. 물이 있고요. 동굴이니까 일단 비 와가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있겠죠. 중요한 게 물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항상 물 들어오는 게 때문에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서 부를 때도 연기가 빠져나가고 중요한 게 탈출로가 있어요.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 예, 어디든 들어가면 뒤로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네. 여기서 구석계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이 동굴이 크다. 이미 한국 동굴 엄청 뒤졌어요. 많이 찾았어요. 근데 이 정도 큰 동굴이 이제야 발견되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해요. 물론 뭐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들이 많이 있다지만 이 정도 큰 동굴이면 진작에 나올 법도 한데 뭐 되게 많이 아니면 베트남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오늘 첫 방송이라는데 혹시 물에서 해골 팍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안 그러면 하셨나? 오늘은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네. 그 가시는 분들이 일종의 준비 훈련을 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이게 운동 되게 선수분들이라고. 그렇죠. 예. 게다가 이 동굴 탐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힘든 작업이니까 육해공 다 해야 되니까. 미리 몸을 만들고 가자. 아. 게다가 이 동굴은 아직 전부를 다 탐험한 적이 없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큰 동굴이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운동선수분들이 순진해가지고 네. 귀신 얘기 같은 거 되게 무서워하던데 내가 PD였으면 나 그거 했어. 거기서 약간 공포해진 느낌으로. 물에서 갑자기 폭 나오고. 그러면 내 생각에 추성훈 씨가 제일 먼저 까무러지지 않을까. 그분이 제가 봤을 때 그런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다른 몰래카메라 이런 것도 집어 던진 다음에 바로 시계 풀고 때릴 준비하더라고요. 예능감이 그거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합이 있었을 텐데 예능감이 있다. 진짜 웃기는구나. 굳이 시계를 풀 필요 없는. 그쵸. 이거 약간 친구의 김광규 씨 좀 느낌도 내면서 보면 투기하는 분들이 그 김동현 씨도 진짜 웃기잖아요. 매미킴. 네. 이런 분도 그렇고 아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의 동굴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몸을 실제로 잘 쓰는 분들이기도 해서 아마 프로그램의 재미는 저는 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튀어나올 때 굉장히 많은데 물있지. 지금 교수님 많이 이거 바로 이거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간시티 입고 왔거든요. 거기 숨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그러면 저희가 손동동굴이라는 곳은 사실 두 분도 큰 정보가 없을 네. 만큼 이 베일에 가려진 정보가 많이 없는 곳으로 이분들이 가는 걸 우리가 전제로 깔고 이런 이 동굴이나 아니면 옛날로 따지면 새로운 대륙 이런 것들은 다 흔히 요즘 얘기하는 탐험가 이런 분들이 이제 발견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탐험을 언제부터 시작했고 왜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생각했을 때는 먹고 살 때 잘 데가 없으니까 뒤지기 시작했겠죠? 그럼요. 네. 뭐 여기 있는 걸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니 시작은 인류의 시작과 거의 같이 한다고. 그냥 같이 한다. 네,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탐험은 결국은 시작만 있고 끝은 없어요. 여전히 탐험이 계속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달로 가고 뭐 심해로 가고 화성으로 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왜 인류가 탐험을 시작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먹고 살려고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종족도 유지해야 되고 생명도 유지해야 되고 왜냐면 예전에는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살고 있던 곳에서 계속 있으면 잘못하면 멸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탐험을 하는 건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기원부터 그건 무조건 같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졌을 것이다. 네. 우리가 그러면 그 탐험가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들 몇 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기록이 그때부터지 더 예전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겠네요.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역사가 탐험의 역사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탐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항해 시대 시작되고 나서 대항해 시대. 문명의 격차가 확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뉴기니의 동굴에 살던 분들이라고 탐험을 안 했겠어. 그 옆에 동굴을 하는데 네. 이제 태평양 건너서 이쪽 사람들은 이제 오는 거죠. 이게 문명의 격차가 커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네. 자원이 되게 의미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옛날에도 석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제해서 이렇게 그렇죠. 산업 네, 쓸데가 없었어요. 하긴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 뭐에다 쓰는지 네,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원을 찾아서 탐험가들이 온 거를 이제 우리가 그때 탐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뭐 유명해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시대가 또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탐험을 위한 탐험가들이 존경받게 된 거예요. 아문제는 극점에 간다. 에베레스트는 뭐 등반이지만 그것도 약간 탐험이라고 생각하면 네. 산 위로 올라간다.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유가 왜 필요해? 그냥 이렇게 돼서 뭔가 멋있어 보이게 됐는데 원래는 다 저기 돈 때문에. 대박. 뭐 하나 금이라도 건질까? 보석 나오나? 남아프리카 갔더니 애들이 공깃돌 하고 있는데 다이아들 반짝반짝 하니까 대박이야 이거. 아마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대박이 남아프리카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다이아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네. 다른 데가 많이 개발돼서. 근데 남아프리카 전성기 때는 세계 금의 90%가 거기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네. 러시아에 제일 많이 난다는데 한때는 90%까지도 남아프리카에 다 나왔어요. 그거 이제 다른 데서 다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나왔는데. 뭐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네. 됐지만 지금은 사업이죠. 그죠? 지금은 왜 이제는 전문가가 네. 탐험이라고 그렇죠. 안 하죠. 뭐 저 광산에서 주얼리 브랜드랑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캐는 그거 관련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탐험 중에 상당수는 돈이 목적인 게 맞고요. 이걸 좀 아름답게 포장하자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약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갔어야 하는 거고 네. 지금 화성 탐사하는 것도 결국 지구가 망하면 우리가 가지?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미래를 위한 투자 이렇게 멋지게 좀 포장을 하면 어떨까? 약간 그런 감이. 저는 사실 아까 이렇게 보면서 요즘엔 탐험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셔보자 사실 심해는 다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우주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직도 영원히 숙제처럼 남아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네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원인데 네. 이게 과학이 발달, 요즘 히토류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히토류.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 또는 있던 원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네. 또 압니까 또 언제 자갈이 다이아값 될지 하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원소도 있고 그러니까 탐험은 계속되는데 다만 이건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데 원래는 다 돈 벌자고 시작한 건데 아무래도. 예, 근데 인간 사회는 어떤 그게 하나의 아이덴티티 네. 이게 어떤 정형이 되면 예술 지상주의 뭐 이런 것처럼
예술가분들은 뭐 생계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약간 그 순수주의가 있잖아요. 예술지상주의. 예. 나는 예술을 위해서 한다. 근데 이제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이 예술을 어떻게 계속 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없어 보이고요. 그 이제 네. 업계 용어로 조금 뭐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짜치죠. 좀 그래 있어 보여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믿고 그거를 더 고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후원가들이 있었어요. 예술가들을 보면 이게 뒷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가라고 꼭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네. 없는 게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좋아해서 그 사람의 작품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런 취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본 사례도 있죠.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고요. 순수한 의미로 보면 후원하는 거고. 지금 여기 품님이 탐험가들은 돈 때문에 탐험을 했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좀 드리니까 그러면 그들은 진짜 부자가 됐나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럼 부자가 됐을까요? 근데 이게 탐험이 언뜻 생각해봐도 그걸 위해서 가는 건데 투자잖아요. 사실 탐험하다가 모르긴 몰라도 엄청 죽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뭔 줄 알고 가요. 요즘에야 뭐 다 뭐 장비들이 좋대지만 예전에 이런 거 갈라다가 진짜 숱하게 죽고 뭐 가다가 먹을 거 없으면 이거 따먹었는데 이거 독버섯이고 이런 적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 향료 예. 찾아서 갈 때만 해도 그때는 또 항해술이 많이 부족할 때인가 초창기에는 영국 같은 데서 배가 3척이 가면 한 척 돌아오면 성공하는 거죠.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주식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탐험이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굴 탐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지에 가는 거 뭐 이런 것만 예.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에 가는 거, 화성에 가는 거, 심해에 가는 것도 탐험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에베레스트 등반 이런 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 부자들이 하는 적이 있었어요. 특히 높은 산에 가는 거는요. 지금은 이제 등반가들이 그쵸.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딱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예. 그걸 알파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일종의 원정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규모의 그 부대가 한꺼번에 갑니다. 여러 명이 딱 뭉쳐서.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짐을 많이 싣고 베이스 캠프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했었죠. 그때는 이제 그게 일종의 나는 이만큼의 부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해볼 거야. 나는 과시수단이 된 적도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영국 탐험 등반가는 귀족들이 했어요. 또 대부분이 그 영국의 고급 사립학교 동문들.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고 보니까 산악회가 대학 동문회가 많은데 옛날에는 영국 귀족들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까 예살 지상주의처럼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아프리카 갔던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갔지만 이제 그 등반하고 이런 분들은 네. 우리는 고상한 산이 있으니까 간다. 그런 거 묻지 마 유치하게 뭐 이러면서들 많이 가셨죠. 확실히 근데 힘들거나 좋은 거나 아니 심지어 힘들더라도 남들이 못하는 걸 본인이 한다는 우월감이 되게 큰가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간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안 해본 거고 내가 하는 거야. 네. 그게 너무나 확실한 명분이니까 그 명분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지 탐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하 단칸방 살 때는 24평에 살아보는 게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24평을 위해 노력할 때 네. 방 200개 있는 저택이 있는 분들은 뭐 이제 더 이상 방이 왜 필요해? 집은 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보자. 산 꼭대기 가보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심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탐험이라는 게 처음에 언뜻 느끼기에는 저희가 오지 위주로 생각하니까 혹은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잘 곳이 없으니까 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전의 탐험가들은 후원가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명분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